오늘의 주요 내용, 채굴자들이 매도하지 않아 비트코인 가치가 저평가된 상황,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는 중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지, 애널리스트의 경고 2016년에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 비트코인이 90%의 조정을 맞이할 것인가, 삐를마인이 70%의 이더리움 거래를 소화, 이번 이더리움은 뭔가 큰일을 벌일 조짐입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재단하고 24시간 부의 비밀을 파악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봅시다. 12월 30일 화요일, 비코인TV 중국어 채널, 비트코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이키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업계 24시간 동안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겉보기에는 곧 날아오를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상태입니다. MBRV Z 스코어가 이미 0.24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가격이 대부분 투자자의 보유 원가 이하로 하락했음을 의미하며 시장 전체가 평가 손실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바닥을 찍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리스크가 중후반부까지 해소되었다는 것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MVRV가 오랜 시간 복제 구간에 머무를 때는 대개 바닥을 다지는 시기일 뿐 추세 반전의 시점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너리 CDD SMA19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장기 보유자들이 단계적으로 매도를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보통 즉각적인 반등을 가져오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의 횡보와 보유 물량의 재분배로 이어집니다. 과거 몇 차례의 사이클을 돌아보면 2024년 3월이든 11월 신호가 나타난 이후든 시장은 대개 수개월간의 소화 과정을 거쳤고 가격은 구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새로운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는 26단계라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시기에 더 가깝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이미 낮아졌지만 신뢰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보유 물량도 계속 교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감정적으로 가장 공포스러운 시점도 아니고 가장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단계입니다. 시장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채굴자들은 더 이상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 보유지수 MPI는 이미 0.90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채굴자들이 집단적으로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에서 8만 7,300달러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둘러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일단 나는 들고 있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과거 경험이 알려주는 것은 채굴자들이 매도를 멈추고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이는 대체로 하락세 동력이 약해지고 바닥이 형성되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채굴자들이 매도 주도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관망하며 다음 시장 방향성이 뚜렷해질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더리움은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하락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지만 그 힘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 내 이더리움이 계속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고 오히려 스테이킹 주소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새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74만 5천 개였고 언락되어 나온 것은 36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계속 보유할 생각임을 보여줍니다. 차트를 보면 이전에 있었던 공포에 의한 투매 현상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90일 기준 전체 시장의 매도 물량도 점차 중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심리가 진정되고 통제 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ETF 자금 유입이 아직 본격적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신중한 분위기지만 온체인 실제 사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규모도 약 19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실제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남아있고 시스템이 멈춰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의 이더리움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숨을 고르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아직 이륙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유낙하 상태도 아닙니다. 이 단계는 돌진을 알리는 신호도 경보음도 아니며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하는 과도기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리며 24시간 이내 코인, 블록체인, 채굴업계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작은 종을 클릭해 채널 멤버가 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멤버 전용 재테크 비밀번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치열한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꽤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폭락도 급등도 없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열기도 식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갑을 겨울보다 더 꽁꽁 닫고 있고 신규 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기존 자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 시장 분위기는 모두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합니다. ETF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연준 FED 쪽에서는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이 먼저 숨이 막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결과 비트코인은 중간에 끼어서 위로는 아무도 추격하지 않고 아래에서는 기존 자금이 붙잡고 있습니다. 강하다고 하기엔 움직이지 않고 약하다고 하기엔 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 겉은 평온하지만 속에서는 압류가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시장에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먼저 눈을 깜빡일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의 베테랑 원자재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은 비트코인이 2025년에 이미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이후 가격이 먼저 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고 심지어 1만 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고점에서 계산할 때 잠재적 하락폭이 거의 90%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한 가지 핵심 결론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이클은 이미 고점 청산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상승의 출발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기대하며 거의 모든 시장, 특히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금에서 완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고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주식 시장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분명히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을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진짜로 조여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것은 당연히 고위험 자산이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금에 비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선행신호로 간주됩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유동성 반전이라는 배경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이크로는 최근 몇 년간 입장의 변화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으로 여기며 인플레이션이 오고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거시 환경이 긴축되면 누구도 혼자만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1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비관하거나 폭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빠졌을 때 시장은 신념이 아니라 현실만을 인정한다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망이 사라지고 유동성이 없어지면 비트코인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건 비관이 아니라 열기를 식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장기 신념을 단기 면채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진짜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이야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비트코인이 스스로 설 수 있을까요? 현재 이더리움은 시끌벅적하지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잠시 외면당한 듯 가격에 뚜렷한 변동도 없고 분위기도 더 이상 떠들썩하지 않으며 열기도 높지 않고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더리움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더리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듬을 조정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변화하고 있고 흐름도 다시 맞춰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잦은 변동성과 달리 이더리움은 조용히 기초를 다지고 무게중심을 재조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기는 종종 가장 쉽게 간과되지만 동시에 다음 시장 사이클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대기열에 진입한 수량은 약 74만 5천 개로 증가했으며 대기 시간은 약 13일에 달합니다. 반면 언스테이킹을 선택한 수량은 약 36만 개에 불과하고 대기 시간도 약 6일로 나타나 두 수치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7일 이전까지만 해도 이 두 수치는 여전히 거의 비슷했지만 이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이 유동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온체인에 잠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약 5%의 유통 이더리움이 이미 손바뀜을 완료했으며 이 중 70% 이상이 비트메인에 흡수되었습니다. 즉, 물량이 단기 트레이더에서 장기 보유자에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내부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물량이 점차적으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사용 사례는 실제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이제 전체 인프라를 블록체인 위에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그들이 선택한 블록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것은 마치 1971년과 같은 순간으로 월스트리트가 사실상 전 세계를 토큰화하여 블록체인에 올리는 데 자본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의 이더리움을 바라보면 저점 구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러티브 이야기 국면에 진입한 것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가격이 조용하고 시장 분위기도 식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투기자들은 점차 퇴장하고 장기 자금이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조적 변화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역사는 여러 차례 증명해왔듯이 진정한 추세는 대개 시장의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가 아니라 시장이 가장 조용하고 쉽게 간과될 때 형성됩니다. 지금의 이더리움은 다음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In this world, information
is currency. Encryption means freedom, and chaos is just a new order of power. Decrypt the world. Own your voice. Be your own node. Limited space. Infinite worlds. Welcome to Cryptalk. 절반 이상 손실이 북한에 탈취된 상황에서 웹3 업계는 해킹을 막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위안화 이자 지급 시 3천억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강점 사라질까요? 올해 가상자산 업계가 해킹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큰의 데이터에 따르면 1년 동안 39억 5천만 달러를 도난당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11억 달러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돈이 개별 해커가 아닌 전문 조직에 의해 털렸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는 나치근 얼굴들도 섞여 있죠. 황당하게도 올해 1분기에만 20억 달러가 털렸고 그 후에야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불운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보안 논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 해커가 강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허술한 겁니다. 보안 체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다음 강세장이 왔을 때 개미들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신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가상자산 업계는 보안 사고로 인해 무려 39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중 54%인 약 21억 2천만 달러가 접근, 제어 및 권한 관리 실수에서 비롯되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은 13%인 약 5억 1,2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바이비트 해킹이 약 15억 달러로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52% 이상의 자금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약 2시간 전 바이비트에서 약 40만 1천 개의 이더리움이 해킹당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큰 익스트랙터의 포렌식 책임자 예고르 루디스티아는 현재 많은 웹3 프로젝트가 여전히 초기 방식의 허술한 권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계별 권한 부여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부족해 공격이 발생하면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킹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공격에 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웹3가 더 이상 사고가 터진 뒤에야 수습하며 버틸 수는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해커가 침입한 뒤에 고쳤지만 이제는 방법문과 카메라, 경보기를 미리 설치해야 합니다. 해크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앞으로는 누가 빨리 대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처음부터 권한과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의 싸움이라고요. 규제도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 공격에 대비해 플랫폼 간 공동 방어 및 정보 공유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규제 준수라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거품을 빼고 부실한 곳들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만이 진정한 장기 생존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스테이블 코인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전 세계적으로 연간 46조 달러가 전송되며 거의 암호화폐 세계의 혈액순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길이 다시 그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의 한마디로 디지털 위안화도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썼던 이유가 돈처럼 쓸 수 있으면서도 돈보다 더 편리하고 송금도 되고 이자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똑같은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까지 보장해줍니다. 이렇게 되자 스테이블 코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이 단번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풀뿌리 금융이 거칠게 성장했다면 이제는 정규군이 직접 나서서 통합하려는 상황. 왜냐하면 일단 중국 본토와의 국경을 넘는 문제가 얽히면 정말 까다롭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들은 중국 외부에서는 라이선스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홍콩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중국 내에서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정책이 명확해지면서 디지털 위안화는 더 이상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수익성을 갖춘 디지털 예금이 되었습니다. 상업은행은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의 보호도 받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디지털 위안화의 누적 거래액은 16조 7천억 위안에 달했고 거래 건수는 34억 8천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이자 지급 메커니즘이 도입되면 원래 유동성이 높았던 자금이 대거 시스템 내에 묶이게 되고 동시에 제3자 결제 플랫폼이 자금 유치에서 가졌던 우위도 약화되어 결제와 자금 흐름의 판도가 재편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디지털 위안화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국제 금융 무대에서 조용히 둔 한 수의 씨앗입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달러를 썼던 이유가 편리하고 통용되며 이자도 조금 붙었기 때문인데 이제 중국이 직접 나서서 나도 이자를 줄 수 있고 내가 직접 발행하고 직접 결제하니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해외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달러에 묶여 남의 제약을 받느니 차라리 더 안정적인 풀로 바꾸는 게 낫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히 지갑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전통 금융의 장벽을 우회하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이 길이 쉽진 않습니다. 은행은 자금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시스템은 높은 동시 접속을 견뎌야 하며 정책도 적절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성공적으로 열리면 앞으로의 국제 결제에서는 정말로 달러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메타는 이번에 정말 큰 결심을 했습니다. AI라는 카드를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마이너스의 배후 기업인 Butterfly Effect를 인수했고 이는 자사 역사상 손꼽히는 대형 인수합병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아직 모델을 개발하고 있을 때 메타는 이미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한 셈이죠. 미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또다시 시장에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무려 12억 달러를 한 번에 쏟아부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건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목말라서 먼저 기절할까봐 미리 물을 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긴축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슬쩍 물컵을 건네고 있죠. 전형적으로 겉은 침착해 보여도 속은 엄청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조용한 척하지만 사실 돈은 이미 몰래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Next Technology Holding 두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한편으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우고 한편으론 조용히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규제가 엄격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아주 솔직하죠. 이름만 바꿔서 계속 참여하는 것, 이게 진짜 중국식 참여 방식입니다. 전직 권투 챔피언이자 지금은 인터넷에서 거침없는 인물인 앤드류 테이트가 또 한 번 일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나서서 인플루언서니 세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진실을 밝히는데 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대방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네가 폭로할 용기가 있다면 나는 돈을 보낼 용기가 있다. 한 명은 목소리를 내고 한 명은 코인을 내고 이게 바로 탈중앙화식 지지의 진수입니다.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의 1,00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3조 달러를 넘어서 한창 활기가 넘쳤는데 순식간에 2.93조 달러로 미끄러졌죠.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친 것뿐입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아주 단순합니다. 심리가 먼저 위축됐고 자금이 먼저 빠져나갔으며 모두가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탕, 진정한 강자는 결코 누구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적은 그저 길 위에 스파링 파트너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단련하고 강한 자는 담력을 기른다. 그들이 오면 나는 피하지 않고 그들이 소란을 피워도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서둘러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며 내 것이 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나는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감정, 계산, 악의를 모두 연료로 삼아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바꾼다. 그들은 영원히 배경음에 불과하고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주인공은 자본과 얽히지 않고 오직 결과와만 대화한다. 남들은 제자리에서 맴돌지만 나는 이미 다음 단계에 있다. 강자는 결코 평탄한 길만을 기대하지 않는다. 꽃이 있으면 꽃을 꺾고 꽃이 없으면 진흙을 밟으며 온통 진흙탕일지라도 길을 만들어 나간다. 진정한 자신감은 결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역경을 자신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해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코인,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며 뉴스 정보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특집 보도도 제공합니다. 저희 채널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원 전용 재테크 비밀번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가 되어 불장에서는 자산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봅시다.